자, 전문외상 처치학 책에서의 이 근골격계 손상, 처치에 관련된 일반적인 원칙에 대해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 이제 목적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죠. 근골격 손상의 처치의 목적은 환자의 처치, 이송 시 추가 손상을 줄이고 환자의 불편을 줄이는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방성 상처와 연부 조직을 보호하고 사지를 바르게 정렬하고 이 정리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뒤쪽에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환자의 손상된 사지를 고정시키고 원위부의 신경과 혈관 기능을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된다는 거.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모든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요것만 하시면 됩니다. 요것만. 그런데 이제 세부적으로 어느 신체 부위마다 조금 처치하는 내용들이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세부적인 내용들은 뒤쪽에 나올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것만 하시면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첫 번째 줄부터 세 번째 줄에 있는 내용들만 하시면 완벽하게 근골격계 손상을 다뤄졌다. 근골격계 손상이 있는 환자를 완벽하게 치료하고 처치하고 이송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탈구나 골절 시에 완벽하게 변형이 눈에 확인해 있을 때에는 정렬, 전복, 교정 이런 말로는 뒤쪽에 나올 건데 해부학적 위치로 다시 되돌리는 상황이 이런 처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뭐 부목을 적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아는 거고 그 아래에 여러분 어떤 처치를 하거나 어떤 평가를 할 때는 항상 환자의 의식이 있으면 환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이런 처치를 했을 때 어떠한 상황이 될 거고 환자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거다 이런 이야기도 부가적으로 다 설명을 해주는 것이 올바른 의료인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아래 각각의 상황에 대해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개방성 상처의 보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골절, 근골격계 손상에서는 개방성 상처하고 폐쇄성 상처라고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건데 골절이나 탈구가 있는 부위에서 연부조직 손상이 개방적으로 나타났을 경우에는 개방성 골절 혹은 근골격계와 관련된 개방성이라고 인지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눈으로 확인을 해봤을 때 육안으로 근육이나 힘줄이나 인대나 혈관 손상이 확인되거나 혹은 그 징후를 파악하셨다면 거기에 대해 이제 자세히 기록으로 남기거나 사진을 찍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상처 부위를 멸균 드레싱, 개방성 상처니까요. 멸균 드레싱으로 덮고 이 드레싱을 이제 고정하고 상처 부위를 고정해야 된다. 라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렬에 대해서 뒤쪽에 나오긴 할 건데 여기서도 한번 나오긴 하네요. 정렬을 했을 때 개방성 상처가 있는데 정렬을 하게 되면 튀어나온 뼈가 이게 여기가 피부죠. 근데 뼈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부러진 뼈가. 그런 다음에 반대편에 부러진 뼈도 이렇게 있겠죠. 이거를 정렬을 하게 되면 이 뼈가 일자로 다시 이렇게 될 겁니다. 정렬을 하게 되면요. 그러면 바깥에 튀어나왔던 뼈가 안쪽으로 쑥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줘야 된다. 이건 의사에게. 원래는 이 골절된 부위가 피부 바깥으로 뚫고 나와 있었는데 제가 정렬하면서 혹은 전복하면서 뼈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멍을 대고 상처를 치료하고 이송을 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의사에게 알려줘야지만 환자의 적절한 처치하고 의료적 제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처치를 포함해서요.
그 다음에 이제 사지정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사지정렬은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환자를 편안하게 하고 추가적인 손상 방지하고 전문병의를 촉진시키는데 필수적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지정리에 대한 각각의 그 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해 줄 건데, 긴 뼈, 대부분 긴 뼈에서 사지정렬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정렬 같은 경우에는 사지에 부목을 됐을 때 정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분목 종류로는 뭐 공기분목이나 경성분목이나 진공이나 견인분목 어떤 것들을 다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지정렬은 어느 때 많이 하느냐, 골절 부위가 짧아져서 연모조직이 묻혀있기 때문에 정렬이 안 된 각진 상태에서의 사지고정은 매우 힘들다. 그래서 이럴 때 사지정렬 아주 조심스럽게 시행해서 골절주위 조직에 손상이 생기지 않게 해주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지정렬은 어느 방향으로 하느냐, 축방향으로 견인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렬을 할 때는 환자가 통증이 심해진다고 하면 정렬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관련된 영상을 잠깐 보실 건데요. 요거는 이제 그 손목 관절 부위에 골절이 발생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꼴레시 골절이라고 하는 골절의 유형이거든요. 요 환자 지금 상태 보시게 되면 이 부위에서 변형이 보이죠, 변형. 이렇게 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조금 더 과하게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요 부위에서 변형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사지 정렬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물론 요거는 현장에서 할 필요는 없는 정도의 매우 미약한 사지 변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관련된 영상들이 조금 제한적이다 보니까 요 영상을 가져왔거든요.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사지 정렬 방법입니다. 지금 요것들은 볼 필요가 없는 거고요. 골절 부위의 이 변형이 확연하게 보이죠, 지금은요. 근데 이게 현장에서 뭐 팔이 이렇게 꺾였으면 당연히 사지 정렬을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이제 리덕션은 전복을 하는 건데, 반대편으로 축방향이죠, 축방향. 보시면 팔이 이렇게 길게 장축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반대편으로 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긋난 부위에 뼈가 어긋난 위치를 다시 제 위치로 집어넣기 위한 이 행위를, 우주적 행위를 여기서 진행하고 있는 거죠. 여기는 계속 보기 힘주는 게 눈으로 보이죠? 힘주는 게 눈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반대편으로 양쪽을 다 잡은 그 축방향으로 반대편으로 이제 견인을 해서 올바르게 뼈가 제 위치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영상 여기까지만 볼게요. 그래서 이 사지 정렬에 대해 여러분들 조금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라는 점. 영상으로 보는 게 제일 편합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영상을 볼 때 이 정렬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편하게 익힐 수 있는 것이 사지 정렬이나 혹은 전복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이겁니다. 사지정렬은 탈구가 발생했거나 혹은 관절 부위 내에 80 이내의 골절이 있을 경우에는 정렬을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점. 금기사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관절이 이렇게 있고 뼈가 이렇게 있다면 이 관절 근방에 80 이내라면 여기 부위에 골절이 있어요. 탈구가 일어난 게 아니라
관절 부위 80 이내에 골절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정렬하지 않습니다. 정렬하지 않는 게 맞아요. 추가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 골절 부위를 더 넓힐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앞서 보신 것처럼 이 사지를 반대편으로 잡아당기잖아요. 그죠? 이게 관절 부위 근처라면 여기는 위팔뼈고 아래에서는 노뼈 좌뼈를 잡아당겨야 돼요. 그러면 하나의 뼈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이 부위에서 골절 부위가 당연히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관절 부위가 이렇게 있고 어깨뼈가 있고 팔꿈치가 있고 여기 상완골이 있으면 상완골이 이렇게 부러졌어요. 그래서 사지가 팔이 원래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팔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가 팔꿈치입니다. 여기가 팔꿈치고 요게 부러져서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가 엄청 심하게 변형이 일어난 거죠. 그럴 경우에는 같은 뼈기 때문에 상완골 하나만 부러졌기 때문에 혹은 상완골만 교정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관절을 잡아당길 필요가 없이 뼈만 잡아당기면 되기 때문에 정렬을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렬을 할 때 관절 부위가 포함된다면 요거는 절대로 시도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해 주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부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렬을 해야 된다면 원위부의 순환장애, 그러니까 혈관 손상이 동반되어져 있거나 혹은 신경 손상이 동반되어져 있을 경우에는 한 번쯤은 시도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렬을 하는데 맥박이 회복되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정렬을 하는 동안에 침이 더 많이 들어간다거나 혹은 환자 통증이 점점 심해진다면 정렬을 하는 이 행위 자체를 중단하시고요. 여러분들 그 자세 그대로 정렬했던 그 자세 그대로 부목을 대고 빠르게 이송을 해줘야 합니다. 여기 맨 마지막에 설명을 해주고 있죠. 정렬을 시도하거나 시도하지 않는 상황이든 원위부 순환에 문제가 있다면 빠르게 이송해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탈구 교정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탈구 같은 경우도 이 상황에 따라서 현장에서 시행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탈구에 대한 그 교정 자세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서 다시 한번 또 언급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내용들은 뭐 이런 그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 사지가 왜 이렇게 변형이 되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요것들은 그냥 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모두 다, 이 사지 정렬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형이 되거나 심하게 과도하게 꺾어버리게 되면 근육이라든지 연부 조직에 대한 스트레스, 피로감, 그리고 통증들이 더 가하게 된다. 뭐 그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읽어보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 그림이 되겠죠. 이 그림. 환자의 이 해박적 기능 자세를 유지해주게 되면 혈액의 배액의 원활함이라든지 순환의 원활함, 그리고 통증의 완화, 그리고 환자의 편안함 이런 것들 모두 다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뭐 여기 아래쪽에 써져 있는 내용들은요. 그리고 뭐 가능한 손상된 사지를 들어 올린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 또한 중력을 이용해서 정맥 배출, 정맥 배액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신장보다 높은 위치로 손상된 부위를 올려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통증과 부종을 조금 줄여주는데,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상 부위 고정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것도 목적을 조금 살펴보고 넘어갑시다. 이 근골격계 손상에서의 부목을 대어 고정하는 이 목적은요, 근육의 긴장, 염자, 알탈구, 탈구, 골절 후의 움직임을 방지하게 되는 건데, 이러한 추가적인 움직임을 방지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손상을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주변의 연부조직, 혈관, 신경 등의 손상도 방지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탈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다 신경과 혈관과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와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관절도 마찬가지로 이제 움직임을 방지한다라는 말이 써져 있는데, 뭐 관절 부위든 골절 부위든 고정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이 손상의 이 움직임을 아예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딱딱한 물체들이나 혹은 부목 종류를 양쪽에 대어 묶어버리게 되면 움직임을 제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움직임을 막는 것 자체가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 동일한 내용들입니다. 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게 해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고정은 대부분 부목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이제 추가적으로 이 고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 혹은 확인해야 되는 고려사항들을 조금 살펴볼까 해요. 고정할 때는 다른 사지에서 크게 문제되는 것들은 없는데, 이제 긴 뼈, 특히 하나의 뼈가 있는 경우, 특히 이 넙다리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허벅지를 한번 만져보세요. 뼈가 만져지지 않고 대부분 근육 혹은 위에 있는 연부 조직만이 촉진이 있을 텐데, 요 뼈 같은 경우에는 골절이 됐을 때 부목을 대게 되면 물론 효과적으로 될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부목을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완벽하게, 여긴 지쪽 고정이라는 말로 써져 있긴 한데, 일반적인 다른 골절 부위하고 다르게 단순하게 나무, 판자 혹은 뭐 공기무목 이런 것만으로 완벽하게 고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과장되게 얘기하게 되면 이 골절 부위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부목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될 거는 요것들, 골절이 발생하게 되면 어느 뼈에서 발생했던 어느 부위에서 발생했던 간에 상관없이 관절을 두 개 다 포함해야 됩니다. 뭔 말이냐면 손을 조금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기 손목 관절이 있죠. 그리고 팔꿈치가 있고 여기에 어깨 관절이 있습니다. 골절은 여기에 노뼈, 좌뼈 두 개가 있는데 이 부위에서 두 개가 다 부러졌다고 쳐요. 그러면 부목의 크기는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면은 이 두 개의 관절을 모두 다 고정할 수 있을 정도로 길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 관절 부위만, 골절 부위만 고정할 수 있게 이렇게 짧게 대주면 고정이 절대 안 돼요. 물론 여기 일부분은 되겠죠. 일부분은 되겠지만 이 관절 부위, 뼈와 뼈를 이어주는 이 관절 부위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부목의 효과가, 고정의 효과가 매우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 관절 부위를 넘어서는 길이의 부목을 대주시는 것이 맞겠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붕대라는 단어가 이 아래 단락의 첫 번째 줄에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부목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붕대를 감는 상황이 오는 경우가 많겠죠. 물론 붕대를 감는 방법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 것 같고요.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진 않습니다. 기존에 했던 내용들이라서 눈을 한 번만 살펴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신경혈관 기능의 확인, PMS 혹은 CMS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펄스 모터 센서, 여기서는 서큘레이션 모터 센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말 그대로 원위 부위에, 손상 부위 원위 부위에 맥박이 있느냐, 움직임이 있느냐, 감각이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이 신경혈관 기능의 확인은요, 전, 중, 후, 이 세 번에 걸쳐서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순환, 원위 부위의 순환, 운동 기능과 감각, 순환, 운동 기능, 감각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요거는 부목을 대기 전에, 부목을 되는 중간에, 부목을 대고 완벽하게 부목을 대고 난 후에 처치가 어느 정도 끝나면 이제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건데, 그래서 전, 중, 후 세 번을 해주는 것이 이제 원칙입니다. 원칙.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내용도 그냥 보고 넘어가 주시면 되는 내용 드린 거고요. 여기에 맥박산소 포화도 측정기, 펄스 옥시메트리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요거는 상황에 따라서 쓸 수도 있고 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굳이 이거를 쓸 필요는 없겠다. 그냥 PMS만으로도 충분한 상황이 될 것 같고요. PMS 평가와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실습을 한다거나 혹은 시범을 보인다거나 이렇게 진행을 시간이 허락이 된다면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소적 냉각과 부드러운 압박이 있는데, 요거는 뭐에 해당되는 거냐, 우리 그 전에 배웠던 라이스 있죠, 그죠? 레스트 아이스 컴프레션 엘리베이션이라는 이 단어 앞글자만 뗀 이 라이스 있잖아요. 라이스 부분에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프면 여러분들 스스로 휴식을 취할 거니까 요 두 부분에 I와 C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손상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결과론 쪽으로 염증과 부종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쪽으로 통증과 종창을 유발하게 되는 거고, 그로 인해 이제 조직 내압을 상승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원위 부위의 순환을 방해하고 신경을 압박하는 상황으로 도래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통증, 염증, 부종, 종창 이런 것들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냉각 처치, 냉찜질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도 이제 붕대를 감게 되면 압력이 가해지게 되는데, 너무 과한 압력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붕대를 세게 감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학적인 지식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붕대를 사용할 때 최대한 엄청나게 강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최대한 내가 질 수 있는 대로 붕대가 허락하는 한 압력을 최대한 줄 수 있기 위해 탄탄하게 이제 감아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 손상 부위 내부의 압력을 더 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서 배웠던 구해증후군과 비슷한 거예요. 압력이 점점 증가하게 되면 내부 안에서 이 압력이 해소되지 못하고 점점 집중이 될 거잖아요. 압력의 집중은 내부 압력에서 해소되지 못하는 압력의 상승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고, 그로 인해서 결과론 쪽으로 우리가 원래 궁극적으로 원했던 원위 부위의 순환이나 혹은 신경의 압박을 해소시킬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더 증가시키겠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붕대를 감았을 때
다 감고 끝났을 때 여러분들 손가락 하나가 원활히 통과할 수 있다면 이게 적절한 붕대의 붕대 감기에 적절한 압력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압력과 이 냉각법, 그 다음에 이 압박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다 목표가 똑같아요. 부종과 통증을 감소시키는 거. 그거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가지만. 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설명을 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책에서도요. 원위부의 순환, 운동기는 감각이 정상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태를 자주 확인한다. 요거 매우 중요합니다. PMS. 여기서도 PMS가 나오는데 위쪽에서도 PMS 나왔었죠. 여기서도요. PMS에 대한 그 사항은 근골격계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명심해야 될 것 같고요.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